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7년 국가직 추가시험에 대한 해설인데, 자, 원래 그 추가시험 봤을 때는 그 본 시험보다 문제가 좀 쉬워요. 쉽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좀 안 좋은데, 이번 문제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일단 자, 추가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문제 자체는 지엽적인 게 많이 안 나왔었고, 뭐 판례라든지 해서 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판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지문 자체가 해석이 된다면 뭐 문제는 좀 쉬웠어요. 자, 쉬웠다 볼 수 있고, 자, 다만 이제 문제 중에서 그 판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80%가 판례일 거고, 자, 법령 파트는 이제 한 3개 정도 나왔었는데, 일단 문제 중에서 케이스 문제 나왔어요. 3문제 정도. 자, 케이스 문제 중에서 자, 보시면 9번 문제. 자, 이 9번 문제가 이제 케이스가 아주 어려운 그 지문인데, 이거 빼고는 케이스가 좀 쉬워요. 자, 그렇고 이제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그 지문 중에서 이제 어려운 것이, 자, 그 케이스 중에서 18번인데, 자, 18번 가시면, 18번 지문 중에서 1번, 2번, 4번은 이제 다 아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3번 지문 있죠. 3번 지문 자체가 이것이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고 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 판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사의 추가 변경까지 고려하시면 일단 답은 3번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 이것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건지 다른 사유인지 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지문을 이제 좀 생각을 못했으면 어려운 지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 중에서 1번, 2번, 4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뭐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제는 좀, 자, 많이 나왔던 지문이라서 익숙한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문제 지문이 좀 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해설에 나와 있는 그 지문 자체는 별로 안 긴데, 그 시험장에서의 체감되는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은 일단 포인트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길어 보여요. 자, 길으니까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그 문제 자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1월달 정도에서 3월달인가? 3월달 정도에서 이제 다음 해 시험의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그 국가직 시험에 맞춰갖고 포인트를 조정할 겁니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씨체라든지 해갖고 다 조정해서 이제 실전과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종이는 안 돼요. 종이는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종이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종이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종이 빼고, 자, 포인트라든지 글씨체까지 똑같이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이게 글씨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눈에 딱 안 들어와요, 이게. 자, 눈에 딱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자꾸 보셔야지 이제 나중에 좀 나중에 이제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3월달 시험은 똑같이 할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추가 시험 문제는 좀 문제가 쉬우니까 좀 빨리 풀게요. 자, 50분 정도 해서, 자, 빨리 풀고서 이제, 자, 다음 진도 나갑니다. 자, 문제 1번인데,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론 이제 이거 봤을 때 지문 자체가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저는 쉬웠다 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시험장에서 얘만 보는 게 아니잖아. 영어라든지 다른 거 보고 이제 보고 왔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면 갑자기 당황해서 이제 글씨가 안 보여, 이게.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수하시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시간 안배라든지 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보셔야지 이게 그런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시 보세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전입신고는 행정청한테 도달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자, 수리했을 때 효과 생긴다. 일단 맞지? 자, 전입신고는 수리완 신고잖아. 2번 가면 수리완의 신고의 경우, 자, 신고 필증 교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고 필증 교부의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틀렸어요. 이것은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리완의 신고는 효과는 생겨. 효과가, 자, 수리했을 때 아니면 신고 필증 교부했을 때, 수리했을 때, 자, 필증 교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필증 교부 거부는 처분이 아닙니다. 자, 일단 2번 틀렸고, 자, 근데 하나 더 기억하시면, 자, 지금은 신고 필증이 좀 바뀌었어요. 명칭이.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신고 필증이야. 지금은 문제가 신고 증명서라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신고 증명서라 나오면 필증이건 아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면, 자, 공무원이, 자, 한 사직 의사표시는, 자,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 있을 때까지 철회 취소할 수 있고, 의원 면직이 있고 나서는 철회할 수 없다. 자, 철회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이것은?
자, 4번. 행정청이 법령상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하면, 자, 이때 신고인에게, 자, 상당한 그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보완해야 됩니까? 보완 요구해야 한다. 의무야, 의무. 맞는 얘기고. 2번 문제. 자, 2번에서 행정법 법원 중에서 옳은 설명은, 일단 그 판례 1번인데 그 판례 1번이 과거에 지방지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자 나왔는데 이게 올해 나왔었어요. 이거 올해 한번 나왔었습니다. 올해 어디 나왔냐면 변호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가. 자, 판례 1번이.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은 자 변호사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주니까 자 변호사 시험까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1번 가면 자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자 WTO 협정 위반 이유로 사인이 자 지금 정부와 정부 사이 체결된 조약인데 사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 1번 틀렸지. 자 2번 재량준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 갖고 아니면 되풀이 시행돼야 돼. 되풀이 시행돼야지. 그래서 되풀이 시행될 필요 없다. 틀렸지. 자 3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이 판례 처음 나왔어요. 자 이 판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종중 자 종중 판례잖아. 종중 판례. 종중 판례에서 과거의 관습은 종중이 누구야? 종중원들. 여자까지 성년 남자만. 성년 남자만. 그치?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수업 중에 그랬잖아. 수업 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이제 그 종중이 땅이 많잖아. 종중이 땅이 많기 때문에 종중당 수용당했죠? 자, 수용당했는데 이 종중 재산은요. 종중 공동 소유야 이게. 자, 그럼 어때요? 과거 관습은 종중원이 성년 남자니까 성년 남자만 지금 뭐야? 이 분배에 참가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성년 여자가 뭐 한 거야? 자, 왜 종중원이 남자만 돼야 되냐? 그치? 지금은 남녀 평등주의니까. 자, 여자도 이제 종정될 수 있는 거다 해갖고 종정관습법이 잘못된 거라고 이제 재판 제기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성년 남자만 종중원 된다는 관습법은 현대 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현대 자 사회 질서에 반하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 가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자 사회생활 규범의 규범이 관습법으로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자 사회 구성원이 자 그러한 자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는 관습법은 자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자, 그런 판례인 거고. 자, 4번 가면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하나인 자, 공적 권의 표명은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번 틀렸죠. 자, 이 4번 어떤 판례 있었어요?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여기서 자, 이 관습법 이제 과거에 사회 그 어떤 판례냐면 사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추약지구내에서 병원 설립자 그 병원 설립자한테 자, 뭐 한다고 했었어요? 자, 병원 설립자한테 뭐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었어.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그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자 아니잖아. 자, 권한자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형식상에서의 권한 분장에 구애된다. 실질상 평가하는 겁니다. 자, 4번 틀렸죠. 답은 자, 3번이고. 자, 3번인데 행정상 즉시강제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제 집행은 의무를 먼저 부과하는 거야. 자, 이에 비해서 즉시강제는 예외죠. 자,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원칙이고 즉시강제 예외입니다. 자, 그게 있고, 자, 두 번째 가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다음에 이제 뭐 조리법상에서 급박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경우에 되는 거고, 자, 필요 최소한 등치입니다. 자, 이런 조리법상 한계가 있다는 거고, 자, 3번 가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반법이 없어요. 원칙은 다만 이제 어디에서는 경찰작용과 관련된 일반법적 근거가 뭐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즉시강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이 아니야. 전반적인 법이라고 아니면 즉시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법이 아니라 경찰작용에서만 이제 이게 일반법 조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해서 일단은 일반법이 없고 다 개별법에 근거하지만 다만 이제 어디서는 경찰작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3번은 맞고, 자, 4번이죠? 뭐 4번이 정확하잖아.
자, 4번 뭐냐면 이게 이제 즉시강제할 때도 영장 필요해요. 자, 즉시강제 영장. 일단 판례가. 자, 두 가지가 있어. 자, 대법원 판례는. 자,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아셔야 되는데. 사회안전법. 자, 사회안전법. 지금은 보안관찰법이지. 그 사회안전법상에서 재범 위험성 현저한자를 자, 경찰서까지 영장 없이 동행보호한 거야. 이것은 자, 영장주 위반이다. 아니면 긴급한 경우라서 사전 영장주 예외다. 사전 영장주 예외입니다. 이것은 뭐 그런 판례 있었잖아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그 판례는 자, 대법원 판례지. 대법원 판례고 어떤 견해? 응? 아까 사회안전법은 영장 불효설, 절충설. 자, 이에 비해서 불법 게임장이라든지 뭐 불법 음반, 자, 불법 비디오 게임장 판례는 헌재 판례. 자,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고 이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자, 헌법재판소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계행정청이 자, 등급 분류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 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발견했을 때는 자, 공무원이 뭐 할 수 있어요? 공무원증 제시하고 자, 이제 영장 없이 수거할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영장주 위반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건데 영장주 위반이에요, 이거? 영장주 위반입니까? 아니면 자, 헌재 판례는 영장 필요 없대. 영장 불효설이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영장 없이 해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 자, 그래서 4번 틀렸지. 다음에 이제 자, 4번 가면 국가배상제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배상법은 자,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해당 국가와 상호 보정했을 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맞아요. 이게 7조입니다. 7조.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요. 왜 이걸 냈을까? 그렇죠? 이걸 내지 말고 판례를 내지. 이 판례가 나왔잖아. 상호 보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거잖아. 어떤 판례냐면 일본 사람이 자, 대한민국 국가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했어. 그 판례상에서 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상호 보증이 인정되려면 다른 국가하고 상호 보증과 관련돼서 조약이 체결됐어야 돼? 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자, 또 한편 다른 국가에서 인정해준 선례가 있어야 돼? 사례. 자, 사례가 있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법도 어때? 일본법도 상호 보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조약이라든지 선례가 없어도 일본법에 근거해서 자, 상호 보증 인정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런 판례라서 이제 이 판례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판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그 상호보증에 대한 처음 판례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저위법인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지. 자, 고의 중과실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측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맞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상권과 관련돼서는 국가배상법에 근거 있어? 근거. 자, 근거 있어, 근거 없어요? 근거 있어요. 구상권 근거 있는데 뭐가 없어? 근거 없는 것은 선택적 청구권. 선택적 청구권 근거 없어요. 자, 근거 없는데 판례 입장은 절충설. 자, 판례는 고의 중과실일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자, 경과실이면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일단 2번은 구상권 문제고, 자, 3번이지? 3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자,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 진다. 이거 자, 요 3번은 뭐야? 3번은 구상권 문제인 거야. 자, 아니면 지금 자, 피해자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니까 피해자가 선택적 청구한다고. 선택적 청구권 문제인 거지. 근데 선택적 청구권은 근거 없습니다, 법에. 자, 다음 4번에서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한테 손해 가했을 때, 자, 선임 감독상 주의 다했거나, 자, 다했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면한다. 우리가 민사상 사용자 책임하고 국가 배상 차이가 뭐예요? 민사상 사용자 책임은 면책 가능해. 사용자가 책임 면할 수 있어. 근데 국가 배상은 국가가 면책 안 됩니다. 자, 면책 안 되기 때문에 일단 4번 틀렸지.
자, 다음 5번 문제. 자, 강학상 인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공유, 수면, 매립 에너지. 이거 뭐예요, 이거? 특허지, 특허? 특허인데, 자, 봐봐. 이 특허를 양도 양수한 거야. 특허를 양도 양수하면 이 특허권이 당연히 양수인치한테 넘어간다고, 아니면 특허는 행정청이 인가를 해준다고. 행정청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 특허는 양도 양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고, 2번 기본행위 하자 있어. 인가인데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 있고 인가 등에 대해서 자, 인가 하자 없어. 이 경우는 자,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인가 나왔다고 해서 치유돼 이게? 자, 치유됩니까? 오히려 인가도 하자 생겨. 자, 기본이 무효면 인가 무효. 자, 기본이 취소면 인가도 취소할 수 있지. 자, 3번 기본 적법하고 인가 하자 있어. 자, 소송 어디서 하겠어요? 소송은 기본에서, 하자는 인가에서. 인가, 자,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를 구합니다. 반대로 기본에 하자 있고 인가 하자 없으면 자, 소송은 기본에서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3번은 맞아요. 자, 4번인데 요 4번은 자, 요 4번은 이제 중요한 지문인데 뭐냐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이 사실행위잖아. 사실행위하고 반대말 뭐야? 반대말 법률행위. 자,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자, 의미가 뭐겠어요?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자, 의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자, 반대말은 사실행위. 자, 사실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근데 이제 이 사실행위에 뭐 얘인데 요 얘가 뭐 있어요? 얘가 이제 예를 들면 행정지도지. 자, 행정지도하면 권고한 거야. 자, 권고했으니까 자동차 10부제에 참가하시죠 했어. 참가해야 돼 나한테? 자, 의무 있어, 의무 없어? 의무 없잖아, 그치? 자, 하여튼 이제 행정지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실행위야. 자, 또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했어. 자, 명단 공개하면 명단 공개로 납세무 생겨? 안 생기잖아. 납세무는 무엇으로 생기는 거야? 과세 처분으로 생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행위야, 지금.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허가나 하명과 허가인데, 하명과 허가는 얘는 자, 성격이, 하명 허가는 성격이 이제 법률행위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사실행위지? 자, 요 사실행위도, 자, 이 사실행위도 이제 대상될 수 있어. 하명 허가는. 근데 인가지. 인가 뭐야? 인가는 요 기본행위야. 기본행위 자체는 어때요? 기본행위 자체 갖고는 권리 의무가 안 바뀌어. 권리 의무가 안 바뀌다가 변동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서 보충해주면, 인가를 통해 보충해주면 이로써 이제 어때요? 이로써 효력이 완성되면서 권리 의무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발생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인가를 통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돼야 한다면 대상이 사실행위인 거야? 아니면 권리 의무 발생 의도하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인가는. 그래서 이제 인가는 법률행위 대상인 거고 사실행위는 대상될 수 없어요. 인가는. 그렇지만 하명허가는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도 관계없다는 거야. 다 된다,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4번 틀렸어요. 4번 틀렸고, 그래서 자, 법률행위일 수 있고 사실행위일 수 있다. 사실행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문까지 기억하세요. 이 지문까지. 자, 거기 제가 써놨는데 4번 가봐. 자, 4번 가면 인가는 사실행위는 제외된다. 근데 얘가 법률행위면, 자, 법률행위면 공법상 행위든 사업법상 행위 관계없다는 거야. 사법상 행위도 인가 대상될 수 있어. 자, 또 법률행위면 자, 계약만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 관계없다고. 법률행위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합동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까지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6번 가시면 행정입법 중에서 옳지 않은 거지. 1번 법령 규정이 자,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면서 행사 절차나 방법을 특정 안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그거 죽으세요. 행사 절차나 방법이 특정 안 됐다. 무슨 의미? 응? 부령이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하면 장관은 자 부령 갖고만 법규 명령 갖고 아니면 행정규칙 갖고도 행정규칙 갖고 정할 수 있지? 자, 행정규칙 갖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수임기관은 행정규칙 형식 갖고도 자, 법령 내용을 정할 수 있어. 정할 수 없어, 정할 수 있어. 정할 수 있지. 이게 뭐겠어요, 얘가? 상위법령, 보충규칙. 자, 상위법령, 보충규칙. 자, 성격은 법규, 명령. 자, 그 얘기한 거고 2번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자, 취지와 관련 조항을 전체적 유기적으로 살펴서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는 자, 모법에 의해서 직접 위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물어볼 수 없다. 자, 그래서 모법에 이제 위임조항 없다는 거야. 위임조항 없을지라도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에 지금 자, 반합니까? 지금 모법에 유기적이고 체계적 살펴서 모법에 있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자,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3번은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어. 이거 입법부작이지?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이제? 이 경우는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행정 원칙이 위배되는 거잖아. 맞는 얘기고. 자, 4번. 대통령령 뭐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령 지정할 때는 법제처 심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야. 근데 대통령령 빼고는 국무회의 심의는 필요 없어요. 다만 법제처 심사 받아야지. 또 차이점은 대통령령은 관계 국무총리하고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있어야 돼. 자, 이에 비해서 대통령령이 아닌 것은 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일단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에서 행정 대집행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부작위 의무 근거 규정인 자, 금지 규정인데 우리가 부작위지. 이 부작위 뭐가 있어야 돼? 부작위는 이 자체가 행정 대집행 안 됩니다. 자, 그럼 뭘 해줘야 돼? 먼저 자기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항상 바뀌어. 이게 항상 바뀌는 거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작위 의무 근거 규정인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자, 시정할 자기 의무나 자, 위반 결과에 시정을 명할 행정청 권한이 당연히 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맞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뭐야? 2번은 자, 우리가 이제 행정 대집행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갖고 이행을 구할 수 없어요. 2번 틀렸고, 구할 수 없지. 2번 틀렸고. 3번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부작위라서 대집행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대집행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 특정된다? 맞아, 틀려. 계고서에 의해서만, 계고서는 전후에 송달된 문서로서 보완이 가능한 거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1번 옳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8번. 자, 행정행위 하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하자 치유되는 게 있어. 하자 치유되는 거.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자, 내용에 대해서, 자, 내용이 절차 형식이지. 절차나 형식은, 자, 절차 형식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치유할 수 있는데, 내용 어때요? 내용 하자는. 요 내용이지, 이거 뭐야? 무슨 얘기냐면 자, 근데 이유 제시 안 했어.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유 제시 안 한 상태에서 파면시켰어. 자, 파면시켰다. 이런 경우라면 자, 이 파면처분 내용 자체 하자야, 절차 하자야. 절차 하자지. 이 경우는 자, 다시 뭘 보완하면 요 이유 제시지. 이유 제시를 보완해 주면 또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유 제시라는 행정 절차를 보완해 주면 이 파면 처분이
얘가 유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사자지. 내용은 지금 자 행정 절차가 잘못된 거야. 처분 내용 자체가. 처분 내용이 잘못된 거야. 예컨대 보세요. 자, 한 번 술집 가서 술 마셨어. 요정 가서 술 마셨는데 한 번 요정 출입했는데 얘한테 지금 파면 처분 내렸어. 파면 처분. 여기 보세요. 절차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파면 처분 자체가. 파면 처분 자체가 비례주변이잖아 이게. 그지? 이런 경우라면 파면 처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걸 나중에 취할 수 있어? 이 파면 처분을 적법하다 취할 수 있냐고.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내용상 하자는 취 안 됩니다. 얘는. 자, 그래서 내용 하자는 취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한 거고. 2번 가시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 성립에 하자 있다고 인정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취소철에는 근거 있어야 돼? 근거 필요 없어. 근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알고 있어. 자, 당사자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납부했어. 자, 자진 납부했지? 자진 납부하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해서 통지 안 해줘? 통지 안 해주겠어?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지? 자, 일단 납세무자가 자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더라도 자 세액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 고지서에 따른 과세 처분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수익적 행정처분 거부 처분인데 여기 일단 4번은요. 이게 문제를 한번 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부 처분이지. 거부 처분은 사료 통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 가면 이거잖아. 행정절차법 가면 행정처분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이게 뭐야? 사료 통지지. 자, 이거 언제 해줘 이거? 얘는 수익행정에서 아니면 권익을 제한하거나 자,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에서만 해주겠지고 해주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이제 A가 만약에 건축 허가 신청했어.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처 거부한 거야. 자, 거부했다. 자, 보세요. 자, 권익 제한은 있던 권리 없어진 거야. 그치? 예컨대 뭐 있어요? 뭐 파면 처분이라든지 뭐 면허 취소 이런 거 다 이제 얘가 권익 제한이지. 자, 의무부과는 없던 의무가 지금 생긴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거부 처분 어때요? 거부는 있던 권리가 없어진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지? 자, 권익 제한이야? 아니면 의무부과야?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요 거부 처분은 얘가 이제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은 자, 사전 통지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4번 가시면 수익적 행정 행위 등에 대해서 거부했죠. 자, 거부하면 이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사전 통지 해줘야 돼? 해줄 거야.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가 안 돼. 사전 통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전 통지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해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자가 없지, 그렇지? 자, 일단 4번 틀렸어 지금 여기는. 자, 그래서 지문 자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변형해서 낸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단순히 나왔을 때는 단순히 나오면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오지,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그 얘기고 9번은요 참 잘 만들어서 문제를 아주 출제원한테 그렇죠? 출제원이 아주 공을 들였어요. 자, 공을 들였고 출제원이 실력이 있습니다. 아주 극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요 좀 이렇게 잘 만든 문제는 별로 보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가 지금 행정법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판례 중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 중요한 거 있는데 자, 경원자 소송이 있어. 경원자 소송. 자, 이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원칙은 이제 요 A하고 B가 있어. 자, 요 A한테 이제 허가 나왔어. 자, 둘 다 신규지? 자, 둘 다 신규. 경원자가 있고 이것도 뭐 있어요? 경업자 소송이 있지? 자, 경업자 소송이 있는데 경업자 소송이라는 것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신규 사업자 뛰어드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업이 허가지? 허가면 허가 사업은 국가가 신규 사업자 막아줘 안 먹어줘? 허가는 개인 사업, 공익 사업. 개인 사업이지? 자, 그래서 개인 사업이라서 자, 그 종전 사업자를 보호해줘, 보호 안 해줘?
보호 안 해줘 여기는. 자, 그래서 원칙은 허가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반사이익이지. 반사이익. 자, 이에 비해서 특허지. 자, 특허는 개인 사업이야, 공익 사업이야? 공익 사업이지. 자, 특허니까 특허는 경쟁자 막아줍니다. 여기는. 자, 반사이익이야, 개인적 공권이야? 여기 개인적 공권이죠, 여기는. 그치? 자, 그러면 항공사업이잖아. 항공사업은 운송사업이지. 운송, 자원, 공익사업은 특허지, 특허. 특허니까 이제 여기는 종전 항공사업자가 갖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야, 개인적 공권이야? 개인적 공권이죠?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여기서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이것은 경업자 소송이고, 경원자 소송 뭐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둘이 경쟁 관계인데, A한테 허가 나오고, B한테가 허가 거부됐어, 지금. 거부됐어. 근데 이런 거야, 이제. 뭐냐면, A한테 허가 나왔는데, 얘한테 나온 허가지? 이 허가가 보니까, 이 허가가 잘못됐어. 이거 위법이 있어, 위법. 자, 위법사유가 있어갖고, A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했어. 얘가. 허위신고했다든지, 아니면, 서류 위조해서 이렇게 위조했죠. 그쵸?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요 B가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야? 아니면 이 A한테 내준 허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취소하면 나한테 허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이제 A한테 내준 허가, 이 경쟁자, 경원자 소송. 이 경쟁자인 경원자한테 내준 허가 등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거 이렇게 원래가. 그치? 그치? 근데 신규 판례는 어떤 판례야? 신규 판례는 보니까 이거야. 신규 판례는 자, 요 A한테 허가 내줬어. 그치? 허가 내줬는데 이 B가 보니까 어때요? 이 B가 보니까 A한테 내준 허가가 잘못된 게 없어. 이게 잘못된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합니다. 이제 재련 소송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판례 사항까지 기억하세요. 판례 사항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판례는 지금 요 사례 문제는 판례 사안을 사료시킨 게 아니야. 그래서 혹시라도 판례 사안을 좀 사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주유소 사업자를 선정할 거야, 지금 사업자를. 근데 자, 요 A하고 지금 B가 신청했는데 A 회사가 이제 사업자로 선정된 거야, 지금. 자,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B가 보니까 A를 사업자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게 없어, 지금. 자, 근데 어때요? 요 B는 이제 사업자 선정에서 거부당한 거지. 그치? 이런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이제? 얘가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재판 제기했어.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재판 제기하면 요 A, B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야. 근데 판례 얘기하기를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해서 이제 여기서 요 B가 이겼어. 이기면 자, 행정청이 뭐 해야 된대? 행정청은 요 인용 판결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다시 해야 돼. 심사를 다시 하면 이 B가 사업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거부한 것도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죠? 이 판례가 최근 판례인데, 자, 요 판례 사안 자체를 이제 요 사례가 시키는 겁니다. 이거고. 자, 또 한 가지. 자, 이거 있어,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행정 소송 대상은 처분이에요, 재결이에요? 여기서 예컨대 이제 행정 처분이 있었어. 이 처분 등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 안 했어. 이때는 행정 소송 대상은 처분이야, 처분. 얘가 대상입니다. 그치? 근데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 자, 심판 제기하면 심판을 제기했어. 뭐가 나와 이제 여기서? 재결. 나오지? 자, 얘가 뭐야 이제? 얘가 원처분이지? 원처분. 이 경우는 행정 소송 대상 어디야? 재결이야, 원처분이야? 우리는 원처분주잖아. 원처분이니까 원칙은 원처분. 자, 원처분.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 하자 했을 때는 재결 자체에 하자했을 때는 자, 무엇이 재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치? 이거야, 지금. 그치? 근데 자, 뭐가 문제냐면 제3자가 할 때, 제3자가 소송할 때는 자, 우리가 원처분 대상입니까? 제3자는 재결 대상입니까? 제3자는 재결 대상입니다. 그치? 이런 예를 들었잖아, 제가. 자, 이거 봐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 여긴 청주시장 있었어. 청주시장이 A한테 연탄공장을 내줬어 이렇게. 자, 요 B가 지금 얘가 인구 주민이야, 그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B가 뭐 한 거야? 이 B가 이제 얘가 지금 제 3자인데 요 B가 심판 청구했어. 얘가 심판. 자, 심판 청구했어 이제. 자, 청구하니까 요 행심이지. 자, 요 행심에서 이제 심판 등에 대해서 자 이제 심판에서 이제 자 심리합니다. 자, 심리했더니 만약에 기가 나서 기각책이 나왔다. 그치? 이 경우는 행정 소송 대상이 요 원처분이야? 연탄공장 허가. 자, 이 허가라는 원처분이야? 아니면 재결이야? 자, 보세요, 지금. 이 B가 심판서 졌어, 이겼어? 졌잖아. 졌으니까 뭐 하겠어, 이제 얘가? 소송하겠지, 이제. 소송해. 얘가 소송하면 요 기각재결입니다. 요 기각재결은 행정심판 대상이 재결이야, 원처분이야? 원처분이야, 원처분. 다만 이 재결도 할 수 있어. 언제? 재결 자체 잘못됐을 때. 재결 자체가 잘못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원처분. 자, 이에 비해서 자,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행심위가 심사해 보니까 인용재결 나왔어. 인용재결. 연탄공장 허가 잘못됐다면서 이제 인용재결 나온 거야. 취소하겠다. 자, 취소하겠다고 이제 요 인용재결 나오면 자, 요 B가 지금 심판서 졌어, 이겼어? 이겼지. 이겼어. 이겼고 이제 요 인용재결의 형성력으로 소급해서 이제 어때요? 소급해서 이거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자, 여기서 누가 합니까? 이제 소송을 요 B가 하겠어. 자, B가 이겼으니까 안 하겠어. B는 안 해. 자, 그럼 누가 하겠어? 요 A지. 요 A가 지금 얘가 소송에서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지. 소송에서는 처분에서는 당사자지만 처분 상대방이잖아, 이게.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처분에서는 당사자지만 소송에서는 내가 당사자잖아, 그렇죠? 이 B가 당사자니까 소송에서 A는 제3자지, 그렇지? 이때 제3자 갈 때는 요 원처분 등에 대해서 재결 등에 대해서 제3자는 재결 등에 대해서 소송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까지 나온 거야. 이제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제 자, 9번 가면 다음 사례에서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 A 한 개의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 발급하기로 했고 이 사실 공고했어. 이에 따라서 A 항공사와 B 항공사는 각각 면허 노선을 신청했어. 보세요, 지금. 자, A, B가 무슨 관계? A, B는 경원자. 자, 경원자 관계. 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사 거쳐서 A 항공사한테 노선 면허를 발급해줬다. 그치? 자, A 항공사한테 지금 뭘 준 거야? 특허. 자, 특허를 준 겁니다. 1번. B 항공사는 아까 이제 어때요? 이 노선 발급에 대해서 제기할 원고 적용 인정 안 된다? 경원자 소송인데? 자, 경원자니까 안 돼, 되잖아.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자, B 항공사가 자신 등에 대한 노선 면허 발급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이 취소 안 되면 자신한테는 노선 면허가 발급받을 수 없어. 맞아, 틀려요? 이 A가 다시 발급받을 수 없어. 아니면 심사를 다시 해야 돼. 아까 저 2번 봐, 2번. 2번은 지금 경원자 소송에서 자기한테 거부당한 거지? 자, 이 B가 자기한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다시 노선 면허 받을 수 없어. 자, 이 B가 이기면 심사 다시 해야 돼. 심사를 다시 해서 받을 수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 등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관리기 없어? 있다는 거지. 2번 맞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자, 자신 등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소액이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인정됩니다. 자, 틀렸지, 지금 2번. 자, 3번. 만약 B항공사가, 자, 이 B항공사 누구야, 이제 얘가? B항공사는 지금 당사자. 근데 얘가 심판 청구에서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자 A항공사의 면허가 없어지잖아. A항공사 면허 없어지니까 A항공사 누구야, 이제? A항공사가 당사자야. 아까 소송에서 제3자야. 제3자지? 소송에서 제3자니까 A항공사는 아까 어디에 대해서? 원처분 등에 대해서 인용재결. 그래서 제3자는 인용재결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확하죠? 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 자, 4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자,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자, 시항공사가 이미 노선 면허 갖고 있었어. 무슨 의미? 이제 경원자예요, 경업자예요, 이제. 경업자 소송이지. 경업자 소송인데 이 경우 이제 시항공사가 지금 종전사업자라는 거야. 근데 뭐야? 신규 면허 줬다는 거지? 자, 이 경우는 특허니까 반사 얘기입니까? 개인적 공권입니까? 개인적 공권이지. 자, 뭐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 아까 이제 시항공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있다는 거지. 자, 일단 3번이 맞겠죠? 자, 다음 10번. 다음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뭐냐면,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는,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는, 자, 민사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입니다. 일단 맞는 질문이지? 자, 다음 가시면, 변상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 자, 그 취소 소송이, 자, 진행 중이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 변상금 부가권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이라는 취소 소송이 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냐고.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아니면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돈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 소송은 돈 달라고 청구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냥 진행된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취소 소송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뭐 있었어요?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압류한다든지 뭐 가압류한다든지 납입고지 이런 거 있었잖아. 독촉이라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취소 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진행되지 않는 거야, 진행하는 거야?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지. 자, 2번 틀렸고, 자, 3번은 볼 게 있어요. 일단 4번은 뭐냐면, 4번은 우리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은 재량행위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3번이지. 3번 이거야. 3번은 뭐냐면 하자승계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봤어요. 보세요, 여기 하자승계 문제에서 보시면, 자, 원칙은 이제 여기 서로 독립해서 서로 결합해서 동일한 하나의 효과 목적이야. 자, 동일한 하나의 효과 목적이다. 이 경우는 하자 승계하잖아. 그지? 자, 별개일 때는 승계 안 되지, 이게. 승계 안 돼. 승계 안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승계할 수 있어. 언제 승계하냐면, 자, 선행처분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예측 가능성이 없는데, 후행처분 단계에 왔는데, 후행처분 오니까 얘가 불리해. 자, 불리하고 이제 후행처분 단계에 왔는데, 소송을 할 수 없으면 얘가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어? 순환을 초과하잖아? 초과하지? 이 경우는 별개도 승계할 수 있다. 자, 이거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 뭐 있어요, 여기? 요 판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개별 공시지가 있지? 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했어. 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됐는데, 결정 당시에 이 땅값이, 자, 비싼 게 나한테 유리해, 싼 게 유리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치?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 안 되니까. 이때는 예측이 안 되니까 후행 단계로 승계줍니다.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이번에는요, 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했어.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나한테 불리한 유리한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 여기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해. 자, 뭐냐면, 자, 요 A가 있는데, A가 그러는 거야. A가 얘기하기를, 자,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이거. 자, 너무 높으니까 뭐 해달라? 좀 낮춰달라면서 이제, 요 A가 뭐 한 거야? 조정 신청해서 조정을. 자,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 감액, 그쵸? 요 감액 조정한 거야. 자, 감액 조정했는데, 봐봐. 만약에 공시지가 지금 물가 10,000원이야, 10,000원. 자, 10,000원인데, 근데 이제 얘가 그런 거야. 너무 높다, 그쵸? 5,000원 해달라. 청구했더니 행정청이 9,000원 감액했어. 9,000원으로.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충분하게 감액이 안 됐잖아. 자, 그럼 소송을 뒤에서 해야 돼?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지.
그치? 이 경우는 선행처분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 이 경우는 후행 단계로 승계 된다, 승계 안 된다. 승계 안 됩니다. 자, 그 판례야, 지금. 자, 그래서 저기, 자, 3번 가봐. 자, 3번 가시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 등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했어. 자, 청구해서 뭐 했습니까? 감액해달라고 지금 감액조정 청구한 거야. 근데 이 감액조정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보가 안 했잖아. 여기는 지금 후행 단계에 가서 하라고 아니면 자, 선행처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선행처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후행 단계에서 하자를 추정할 수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자, 이때 이제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 위법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판례 기본서 나온 판례입니다. 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다음 가시면 자, 11번. 자, 부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실체적 관계 없는 부관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이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돼. 이 경우는 자, 민사계약으로 바꿀 수 있어? 자, 민사상 계약으로 자, 부과했다고 해서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지 않습니까? 반합니까? 반하는 거지. 1번 틀렸고 계속행위도 법률 근거 있으면 부관을 펼칠 수 있지. 이거 뭐예요, 이거? 법정 부관. 가능합니다. 법에 근거 없으면 걔는 무효. 자, 3번. 자, 부담의 경우에 다른 부관과 달리 행정행위 불가분제 요소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부담이 지금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행정 본체인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뿐이지 이게 이제 자, 이 부담은 행정행위하고 불가분이 아니니까 좀 어때요? 성격이 좀 독립됐다는 거야 지금. 자, 독립됐으니까 부담 자체는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있지. 맞죠? 자, 4번은 뭐야? 4번은 자, 사후부관이지. 사후부관 몇 개 가능해요? 4가지. 원칙 3가지, 예외 1가지. 자, 그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률 규정, 당사자 동의, 사후부관 유보. 자, 예외용은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1번이 자, 옳지 않겠지. 자, 12번. 행정심판법상에서 행정심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주문 뭐야? 12번 1번 주문.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과 집행과 절차 속행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거 뭐야? 집행부정원칙. 자, 맞잖아. 집행부정원칙이잖아. 맞고 행정심판법은 뭐밖에 없다고?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당사자 심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심판이 있다. 틀렸지?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공공복리에 위배되면 자, 기각할 수 있다. 제기 보겠어요. 차량재결이지. 차량재결 맞습니다. 근데 그 지문을 딱 하나 바꾸면 틀려요. 자, 뭘 바꾸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무효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도 기각할 수 있다. 우리가 무효확인 심판은 사전체결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가능합니다. 자, 일단 3번은 맞아요. 자, 4번 행정심판 재결 있지? 우리가 행정심판 등에 대해서 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 2가지 있어. 자, 2가지 있잖아요. 뭐 있어요? 대통령 처분. 대통령 처분하고 또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재결 등에 대해서 또 심판 청구해? 또 심판하는 거야. 소송해야 돼. 소송하지. 무엇에 대해서? 원처분. 자, 2번이 옳지 않고 13번 손실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실보상은 특별한 인상이 있어야 된다. 맞지? 2번째 공익사업법상에서 손실보상은 현물 원칙이야? 현물이야? 현금 보상이야? 현금 원칙이지. 현금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2번 틀렸어요. 자, 3번 자, 당의 공익사업 개발이익은 포함시켜줘. 배제해야 돼. 배제해야지. 배제라는 것은 정당 보상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이주대책이지? 이주대책은 정책 배려야. 그렇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 문제입니다. 입법 정책 문제지? 재량이야, 재량. 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인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응? 자, 입법 정책이니까 누가 정해줘?
국회에서. 자, 국회면 우리가 이제 이주 대책과 관련돼서 주거용 건축물, 이 주거용 건축물 저지른 것은 주거용 건축물은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하래?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 하여한다. 의무야, 의무. 그치? 근데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라든지 상가 분양권은 걔는 재량이지. 자, 다음 가시면 14번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행위는 사법심사는 법원이 자, 일정 결론 도출 후 그렇죠? 행정청이 한 판단이 적법인지를 심사합니다. 맞고 2번에서 원자력 법상에서 부지사전 승인이지. 이건 뭐야? 부지사전 승인은 부분호가 행정처분의 처분 아니에요. 처분성 있어. 자, 또 뭐 있었어요? 자, 또 예비결정. 예비결정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도 걔도 처분성 있어. 그죠? 자, 다음 가시면 이제 3번 귀허가는 자, 귀허가가 허가예요, 특허예요? 특허니까 특허라서 계속행위 재량이다. 재량이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다음 4번 중요하죠? 자, 그 지목 변경 신청. 공증 파트에서 자, 내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런 권리 있어요? 여기 지금 전에서 자, 대지로 이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행정청이 해줬어, 거부했어? 거부했지. 자, 우리가 거부는 뭐가 나와야 돼?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자, 그러면 지목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는 거지. 자, 있어서 거부는 처분성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부 처분성 있어요. 답은 이제 3번이 옳지 않고. 자, 15번. 자, 행정소송의 피고적 격이야. 자, 옳지 않은 건데, 행정권한 위탁받은 공공단체와 사인도 행정처 될 수 있어요. 일단 뭘 가시냐면 이거야. 공공단체하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이야, 주체야? 원래가 주체야, 주체. 주체면 행정처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까? 행정청이 권한 위임해주면. 행정청이 권한 위임해주면 누구도? 공공단체하고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처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가 피고야 이제? 이때는 공공단체하고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될 수 있지. 맞지? 2번. 자,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것이 항고 소송이야, 아니면 공법상은 자, 그 공법상에서 그 신분지 확인 구하지. 공법상에서 신분지 확인 구하는 것은 당사자 소송이지. 당사자 소송에서는 피고 누구야? 피고가 주체. 자, 주체라서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입니다. 자, 3번인데 3번 내부임이지. 자, 내부임이면 원칙 누가 피고? 원칙 위임청 피고. 근데 만약에 수임청이 처분하면 그때는 수임청 피고. 자, 실제로 처분 행한 수임청 피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가면 행정처분을 행할 자,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자, 내부임 받은 데에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자,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 행정처분을 했을 때 하급행정청이 항고 소송 대상 된다. 맞지? 자, 4번 이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4번은 항고 소송에서의 피고는 내부기관이야, 행정청이야? 행정청이야. 아까 보세요. 3번도 어때요? 3번도 내부임 받았지만 누구야 지금? 하급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청이지? 안 그래요? 아까 내부임에서 자, 내부임 그 3번 내부임이잖아. 그렇지? 이런 판례잖아. 판례 입장은요. 서울시장이 자, 판례 사안은 서울시장이 송파구청장 있어. 송파구청장한테 권한을 여기서 이제 내부임한 거야. 근데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송파구청장 처분했다는 거지. 처분했다. 이 경우는 자, 피고가 누구라고? 피고는 수임청인 송파구청장, 얘가 피고입니다. 일단 행정청에서 피고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정청 지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정청 지위가. 근데 송파구청장은 행정청 지위가 있어. 그치? 근데 지금은 15번에 4번은 지금 보세요. 행정청이야, 내부기관이야?
내부기관이지. 그렇죠? 내부기관 어때요? 행정청 내부에서 내부기관은 아무리 이제 예명을 했다고 해서 이게 표기될 수 있어? 내부기관은 표기될 수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기관, 내부기관일지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런 경우라면 내부기관이 행정준처될 수 있는 거야? 안 돼. 그죠?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기 때문에 내부기관은 행정처 될 수 없잖아. 얘는 예명의로 내부기관 명의로 처분해도 얘는 피고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틀렸지. 자, 16번. 자, 뭐 16번은요, 그냥 판례, 이것저것 다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묶어놓은 건데, 일단 16번 보시면 다음 사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참 좋아요, 또. 자, 좋고 이제 이 지문이 처음 나왔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재량준칙이지? 재량준칙이 대통령령이 있으면, 법규, 명령, 총리로 부령했으면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례, 그 사례인데 그 사례가 이제 나온 적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잠깐 검토했지만 일단 사례 나온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여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 식품 적개고자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지. 이거 금지하고 있어. 근데 이제 위반했을 때 허가나 등록 취소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또는 이제 6개월 이내에서 영업 정지할 수 있지? 자, 또 청문 절차 실시하랍니다. 자, 이때 식품 적개업자 갑은 영업장에서 청소년한테 술 팔다 적발됐고, 자, 청문 절차 거쳐서 허가 취소했다. 자, 옳지 않은 거야, 지금. 일단 1번 거 보세요.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얘가 불령인, 자, 불령인데, 자,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판례 당시는 불령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불령이야, 총리령이야? 지금 총리령입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 식약청이야, 식약처야, 지금. 과거에는 식약청이야. 과거에는 어디 소속이야, 식약청이?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지금은 식약처니까 국무총리 소속이야,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은 총리령인데, 아, 또 공부를 또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아, 공부 많이 하신 분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총리령인데 틀렸네, 이거, 그치? 아,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아, 지금 총리령이니까, 이게. 그치? 근데 총리령인데, 지금 요 지문은 지금 법에 근거한 거라고, 그냥 과거 판례. 그냥 과거 판례, 그쵸? 과거 판례 근거했을 때는 과거 판례가 아니라 이거 불령이야, 불령.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불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반 행위 종류하고, 아, 거기다 써놓든지, 그죠? 아, 현행법은 총리령에다 써놓든지. 아, 그게 정확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응?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얘는 성격이지 뭐다. 성격은, 자, 지금 불령이니까 법규 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법적 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맞지? 2번. 자, 갑이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허가 취소한 것 때문에, 자, 갑이 있게 될 불이익이, 자, 공익보다 중대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공익이 중요하다, 사익이 중요하다. 사익이 중요하다. 이 경우는 허가 취소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지.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입니다. 자, 3번. 청문기일 통지해야 되는데 청문기일 도단결을 준수 안 한 거야. 이거 빨리 아시잖아. 근데 준수 안 했어도 상대방이 청문기일날 나가서 충분히 방어했다면 하자가 취소될 수 있다. 그치? 자, 하자 취소된 겁니다. 맞지? 자, 4번. 자,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허가 취소한다는 인용판이 나왔다는 거야. 나오면 이때 허가 취소한 것은 효력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속력에 의해서, 자, 의뢰에 의해서 그 행정청 취소하면 없어지는 거다. 이게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기속력 문제야, 형성력 문제야. 응? 형성력 문제인지, 그렇지? 허가 취소했어? 행정청이 허가 취소했잖아, 이거.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행정청이 허가 취소했지. 허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했어. 소송해서 이제 허가 취소한 것이 위법이다 해갖고, 여기서 이제 법원이 인용 판결 나왔어. 인용 판결 나오면, 이 판결 나오면 행정청이 허가 취소한 걸 또 취소해야 돼? 아니면 이 판결 없어져, 그냥. 판결 없어지지. 그렇죠? 판결로 없어지면서 허가가 다시 부활됩니다. 그치? 자, 형성력이야, 기속력이야?
판결로 바로 없어지는 거. 형성력이지. 그치? 안 그래? 자, 보세요, 이제. 기속력인데, 이 기속력은 저 어디 있어, 이거? 기속력은, 얘는 판결로서, 인용 판결로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줘야 돼. 판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주지. 주로 언제 이거? 주로. 예를 들면, 거부나 부작이지. 거부나 부작했을 때, 봐봐. A가 지금 허가 신청했어.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처 거부한 거야, 그래서. 행정처 거부했다. 그치? 거부했지. 부작했어. 그치? 이때 이제, 소송했더니, 인용 판결 나왔어. 이 판결 나오면, 요 인용 판결로 거부나 부작이 없어지잖아,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거부나 부작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거부나 부작이가 위법이니까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해줘야 돼. 다시 처분해줘야지, 여기는. 그치?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내줘야 되니까 형성력이야, 기속력이야? 여기 기속력이지, 그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처분, 자, 파면이야. 자, 면허 취소야. 이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인용 판결 나온 것은 기속력이야, 얘는 형성력이야. 형성력인 거고, 자, 기속력은 어디야? 기속력 주로.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하는 거, 기속력은 주로. 거부나 부작이지. 요 거부나 부작이가 기속력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자, 16번에 4번은 지금 거부나 부작이한 거야. 지금 허가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 거야. 허가 취소한 처분을 취소했으니까 판결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또 취소해야 돼. 아니면 판결 없어져. 그냥 판결 바로 없어지지. 그치? 판결로 바로 없어지니까 기속력이야, 형성력이야? 여기 형성력이지. 자, 일단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17번. 행정 절차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하죠? 이때 이제 여기도, 자, 이 지휘승계 신고 수리야, 수리. 자, 수리가 처분이잖아. 이 경우도 사전 통제 해줘, 안 해줘? 통제해주지. 누구한테? 종도 영업자한테. 2번 뭐야, 2번?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의견 진술 기회 주잖아. 의견 진술 기회는 누가 주는 거야, 이거? 법에서 입법권자 줍니까? 아니면 행정청이 주는 거야? 의견 진술 기회는 행정청이 주는 거야, 행정청이. 근데 보세요, 여기. 2번은 지금, 자, 퇴직령 환수 결정이지? 여기 빠진 게 뭡니까? 이건 빠진 거. 빠진 내용이 있는데. 자, 이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요, 행정청이 지금 환수해 주는 거야. 법에서 당연히 환수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당연히 환수된다면 행정청이 한 게 아니잖아, 이게. 아, 그러면 입법권자가 줄 수 있어? 의견 진술기를? 국회가 전 국민한테 다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 의견 진술 기회 준 거야. 의견 진술 기회 준다든지 사전 통제할 거 아니야. 언제 이건?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뭐에서? 처분할 때만, 처분해서. 근데 처분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이 하는 거라고, 행정청이. 근데 이 17번, 2번은 행정청이 했다고 지금 법의 근거에서. 법에서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진다고. 법에서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니까 여기는 입법권자가 국민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2번 틀렸죠, 그러면? 자, 3번. 자, 전자공청회는 통상공청회하고 항상 병행합니다.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거다. 자, 4번인데, 자, 신청인은 신속하게 해달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신속한 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번이 옳지 않죠. 자, 18번. 자,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을과 관련된 정보를, 자, 정보 4번을 요구한 거야, 4번. 4번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옳은 건데, 1번. A는 갑이 청구한 4번 교부 방법이 아니라 연락 방법 갖고 공개할 수 있다? 안 돼. 그쵸? 우리가 이제, 자,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그 국민이 어떤 그 공개 방법을 정해줬어. 이렇게 정해주면 행정청이 그 정해준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행정청이 다르게 해주면, 자, 걔는 거부한 거야.
정보 공개 거부한 겁니다. 걔는. 그치? 그래서 판례 이거 있잖아. 판례 뭐냐면 남양주시에서 그 전자 파일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 파일로 달라니까 뭐래? 공공기관이 와서 가져가래. 와서 가져가란 것은 지금 공개 방법을 바꾼 거지. 이것은 공개한 거다, 거부한 거다. 거부한 거다. 그치?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가능합니다. 자, 2번에서 자, A가 정보 주체인 을로부터 그 제3자의 의견을 듣는데 제3자의 의견을 제3자가 뭐합니까? 비공개 요청합니다. 제3자 정보는 비공개 정보지? 아니에요. 제3자 정보는 비공개 정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해도 공개할 수 있는 거야. 자, 공개할 수 있다. 자, 일단 틀렸지, 2번? 자, 1번은 틀렸고 2번 틀렸어. 자, 4번 가봐. 자, 우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는 이해관계 있어야 돼. 자, 이해관계 필요합니까? 그럼 모든 국민이야. 모든 국민이지. 그래서 이해관계 필요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는 경우라면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자, 갑은 항고 소송 다툴 수 이익이 없다? 다툴 수 이익이 없어? 다툴 수 있어? 다툴 수 있지. 일단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답은 3번밖에 없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3번 몰라도 관계없어. 그치? 3번인데 이 3번 이거야. 3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공부할 건데 3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있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있어갖고 지금 재판 중에 소송을 다시 한다고 재판 중에 추가하면 된다 그냥. 재판 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어떤 사건? 자, 중요한 거 뭐야? 중요한 거. 동의 사건. 자, 기본적 사실 동일성. 자, 기본적 사실 동일하면 이때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면 되는 거야. 그치?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건이 기본적 사실관계 틀려. 기본적 사실관계 틀리니까 동일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이 경우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거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되고 재판 다시 하라고. 소송 다시 합니다. 이때는. 자, 별도로 제기합니다.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18번에 3번 가면 처음에 지금 거부한 거야. 왜 거부했어? 처음에 거부한 이유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거부했어. 나중에 거부한 것은 사생을 침해한 돼. 사생을 침해하고 내부적 의사결정은 동일 사유, 다른 사유. 다른 사유다. 자, 다른 사유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3번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19번. 자, 판례 중에서 행정 처분인 건데 일단 그 기억이죠. 기억에서 공익사업법상에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얘는 뭐가 생겨? 분양권 생기기 때문에 처분성 있어요. 자, 2번 가시면 자,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자, 퇴직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 자,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해 준 건데 일단 여기는 이제 성격이 좀 자, 단지 그냥 통제에 불과하다. 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은 나중에 이제 그 기업체하고 자, 성희롱 환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겨요. 처분성 있다. 요 이것은 많이 나왔던 판례고. 자, 릴 가시면 릴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공무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거지. 여기는 지금 보세요. 자, 후보자가 경찰 승진 시험에서 요 리을은 자, 승진 시험에 후보자가 결정된 거야. 아니면 그냥 준비 과정이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것 뿐이야, 여기는. 그래서 일단 자, 후보자가 결정된 다음에 삭제했다면 자, 뺐다면 찜해겠지만 일단 자, 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빼버린 거야. 아직까지는 권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미음에서 과태료죠. 과태료는 행정소송하는 거야. 이의제기하면 돼. 이의제기하면 어디로 가? 행정법원 아니면 행정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 지방법원 갑니다. 자, 일단 그래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처분성 없다는 거지. 자, 처분인 것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20번.
행정계획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그 1번인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도시, 자, 군 계획, 시설 결정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에 의해서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 변경 신청 등에 대해서 행정청이 자, 거부한 것은 항고 소송 대상 될 수 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판례가 이제 뭐 그 지문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계획, 자, 시설 결정과 관련돼서 이제 뭐 입안 신청권, 입안 그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과 관련된 그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 판례 중 일부기 때문에 일단 20번의 1번은 행정 처분성이 있다는 거야. 자, 다시 2번 가면 자, 2번 딱 나왔잖아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 적용돼요? 응? 자,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야. 행정계획도 나중에 이제 행정계획 수립하면 행정예고 해줘야 돼. 행정예고 해줍니다. 또 한편 행정계획도 처분성 있으면 처분이면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행정계획은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법에 없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은 행정계획 수립 절차. 행정계획 수립할 때 자,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 정치할 건지 그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없다는 거야 이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2번 가시면 보세요. 2번 가시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관련돼서 행정기관과 협의, 뭐 주민,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이거 보겠어. 이게 행정계획 수립 절차지. 이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일단 2번 틀렸어요. 다만 그치만 아까 뭐라고 그치만 행정계획도 수립하면 뭐 해준다고 아까 예고 행정예고 해줍니다. 행정계획도 처분성 있으면 처분이니까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자, 다음 3번 가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함에 있어갖고 자,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했지? 형량 혜택. 이익 형량 고려 대상에서 누락했잖아. 형량 흠결. 정당성과 객관성 고려했지? 오형량. 이거 뭐야? 이게 있으면 형량 명의하자 있었어. 이 법이다. 그치? 맞죠? 이것은? 다음 자 4번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도 자, 국민 기본권 침해하고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뭐 나머지 이제 또 자, 지방제 시험에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자, 목표 취지 문제라든지 그 신규 판례 그래서 지금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신규 판례 올려드렸으니까 그 신규 판례까지 보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